하루 종일 걷지도 않았는데 유난히 발이 무겁고 붓는 느낌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저녁이면 신발이 꽉 끼고 발등에 눌린 자국이 한참 동안 가시지 않는다면 단순한 피로나 노화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부종은 우리 몸 어딘가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발과 다리 쪽 부종은 자주 반복되거나 아침이 아닌 저녁에 심해진다면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발이 붓는 걸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루 종일 서 있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만 사실 이 증상은 다양한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지정맥류입니다. 다리 정맥에 문제가 생겨 혈액이 심장으로 원활히 올라가지 못하고 다리 쪽에 정체되면서 붓고 통증이 생기고 심하면 피부색 변화나 피부 궤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죠. 특히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직업군, 주부, 교사, 판매직, 운전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하지정맥류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신장 기능 저하입니다. 신장은 체내 수분과 전해질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몸속에 수분이 배출되지 못하고 다리 쪽으로 점점 몰리게 되면서 붓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만약 다리뿐 아니라 얼굴이나 눈 주변도 함께 붓는다면 단순하지 않은 신장 문제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신부전의 전조 증상으로도 다리 부종이 생깁니다. 심장은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다리까지 혈액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혈액과 수분이 정체되면서 다리가 붓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증상이 초기에는 통증 없이 진행되기에 피로나 체중 증가 정도로만 느끼고 방치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평소 붓는 증상을 단순히 지나가는 현상으로 보지 말고 주기성과 대칭성 그리고 시간대별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주기성 며칠에 한 번씩 붓는지, 대칭성 양쪽 다리가 똑같이 붓는지, 시간대 아침에 괜찮은데 저녁에 붓는지 아니면 종일 지속되는지 이 세 가지만 정리해도 병원에서 진단받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붓기 외에도 다리 통증, 열감, 피부색 변화, 발열, 호흡 곤란 같은 증상이 함께 있다면 절대 미루지 말고 조속히 전문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박윤정 씨는 올해 62세입니다. 남편과 함께 자그마한 동네 식당을 운영하며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장을 보고 점심 장사에 저녁 뒷정리까지 하루도 편히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였어요.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면 양쪽 발이 퉁퉁 붓고 퇴근해서 양말을 벗으면 양말 자국이 깊게 남아있는 걸 보게 됐죠. 그럴 때마다 윤정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뭐, 많이 서 있었으니까 붓는 거겠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붓기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예전엔 하루 자고 나면 빠졌던 붓기가 아침까지도 남아 있었고, 때로는 한쪽 발만 유독 많이 붓거나 심지어 종아리까지 묵직하게 뻐근한 날도 있었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네 하며 가볍게 넘기다가 어느 날 발등이 아플 정도로 붓고 열감까지 느껴지자 남편이 병원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 결과 윤정 씨는 초기 하지정맥류와 함께 경미한 신부전 소견을 받았습니다. 특히 심장의 펌프 기능이 다소 떨어져 있어 체액이 하체로 몰리며 부종이 심해진 거였죠.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윤정 씨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의사는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약물 치료를 병행하자고 권했습니다. 무엇보다 장시간 서 있지 말 것, 탄력 스타킹을 착용할 것, 짜게 먹지 말 것, 그리고 잠들기 전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둘 것 등 일상 속 작은 변화들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윤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간 반복되던 피로감과 무기력함, 그리고 다리의 묵직한 느낌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는 걸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너무 오랫동안 무시했어요. 윤정 씨는 이제 하루에 30분씩 산책을 하고 다리를 높이고 자는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식당 일도 조금씩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내 몸을 먼저 돌보는 게 우선이에요. 윤정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지만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그녀처럼 많은 중년 여성들이 이유 없는 붓기를 피곤해서 그럴 거야 라고 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간과 심장, 신장, 혈관에 이상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윤정 씨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단순히 좀 부었네 하고 넘기셨던 발, 사실은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다리를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붓는 다리라고 전부 같은 원인은 아닙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피로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붓기의 양상입니다. 붓기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양쪽이 대칭적인지, 아침 저녁에 따라 증상이 달라지는지 이런 세부 정보만 잘 살펴도 어느 장기에서 문제가 생긴 건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지정맥류는 대표적인 하체 부종 원인입니다.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상태로 지낼 경우 중력의 영향으로 다리의 혈액이 정체되고 정맥 내 판막이 약해지면서 혈액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죠. 이로 인해 혈액이 다리에 고이면서 부풀고 묵직한 느낌이 생기고 통증도 동반됩니다. 특히 정맥류는 아침에는 괜찮다가 오후나 저녁에 더 심해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주로 한쪽 다리부터 시작되어 점차 반대쪽으로 퍼지거나 초기에는 다리에 거미줄 같은 실핏줄이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신장 질환에 의한 부종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노폐물과 수분 배출이 어려워져 온몸에 수분이 고이기 쉬운데 이때는 다리뿐 아니라 눈꺼풀이나 얼굴도 함께 붓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부은 채로 시작되며 오후가 되면서 서서히 빠지는 경향을 보이죠. 신장 질환의 또 다른 단서는 거품료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자주 생기거나 소변색이 탁하거나 냄새가 강해지는 경우도 신장 건강이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장 질환에서 비롯된 부종은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져 혈액이 아래로 몰리면서 생깁니다. 이때는 다리가 묵직하고 피로감이 심하며 밤에 숨이 차서 자주 깨는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간 질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간 기능이 저하되면 단백질 생성에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해 혈관 내 삼투압이 떨어져 수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 부종이 생깁니다. 이 경우엔 다리뿐 아니라 복수가 차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외에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을 경우 몸 전체가 붓고 살이 찌는 듯한 느낌이 들며 피부는 차고 건조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눈 밑과 발목이 자주 붓고 추위를 잘 타거나 피로감이 심해지는 증상도 함께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은 없을까요? 손가락 압착 테스트. 종아리나 발등을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눌린 자국이 5초 이상 남는다면 수분이 피부 아래 고여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대칭 비교. 양쪽 다리 중 한쪽만 유난히 붓는다면 혈관이나 림프계 이상 가능성이 높고 양쪽 모두 붓는다면 심장, 간, 신장 같은 전신질환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대 변화 관찰. 아침에 붓고 점차 빠지는 붓기는 신장 문제 가능성이, 저녁에 갈수록 붓는 붓기는 하지정맥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다리 부종은 원인을 파악하면 몸속 어디가 위험한지 알 수 있는 유용한 건강 시그널이 됩니다. 단순히 붓는 게 아니라 왜 붓는지, 어떨 때 심해지는지를 아는 게 조기 진단과 치료의 핵심입니다.
병원에 가기 전 어떤 검사를 준비하면 좋은지, 또 정확한 진단과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 그리고 꼭 피해야 할 생활 습관들까지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로 이어갈게요. 다리 부종이 반복되거나 지속된다면 단순한 피로나 체질 문제로 넘기기보다는 반드시 병원에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다양한 전신 질환이 부종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병원을 가려면 막막한 마음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어떤 과에 가야 할지, 무슨 검사를 해야 할지 알지 못해 망설이게 되죠. 먼저 다리가 붓는 원인을 찾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는 혈액 검사입니다. 혈액 검사는 간 기능, 신장 기능, 심장 효소, 갑상선 호르몬 수치 등을 통해 우리 몸의 주요 장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과 신장은 부종과 직결되는 장기이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통해 기능 이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염증 반응 수치나 당뇨, 고지혈증 여부까지 함께 본다면 더욱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는 소변 검사입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을 경우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단백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고 냄새가 강하며 색이 진해졌다면 신장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장내과 진료가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24시간 소변 단백 측정이나 신장 초음파 등이 권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정기적인 소변 검사로 이상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하지정맥 초음파입니다. 다리 부종이 오후에 심해지거나 오래 서 있은 후 더 심해진다면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초음파를 통해 다리 혈관의 정체 여부, 정맥 판막의 기능 상태, 혈관 확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판막이 망가지면 혈액이 역류하면서 붓기와 통증이 지속됩니다. 정맥류가 심한 경우에는 치료나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심장 관련 검사입니다. 심장이 제대로 펌프질을 하지 못할 경우 다리로 혈액이 몰리고 이로 인해 만성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심전도와 심장 초음파가 필수적입니다. 심전도는 심장의 리듬 이상을, 심초음파는 심장의 구조적 이상이나 좌심실 기능 저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심장 질환일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바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복부 초음파입니다. 간 기능이 떨어져 복수가 차는 경우 복부 초음파를 통해 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경변이나 간염, 지방간이 있을 경우 간 조직이 손상되면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복수가 차고 다리까지 부을 수 있습니다. 초음파는 간의 모양, 크기, 표면 상태, 혈류 흐름까지 확인할 수 있어 진단에 매우 유용합니다. 이처럼 다리 부종은 한 가지 원인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전신의 여러 장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접근해야만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병원을 찾기 전 몇 가지를 정리해두면 진료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우선 증상 일지를 간단히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부터 붓기 시작했는지, 하루 중 언제 더 심한지, 한쪽 다리인지 양쪽 다리인지, 동반 증상 무거움, 열감, 통증, 가려움 등은 무엇인지 정리해두면 의료진이 빠르게 진단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복용 중인 약 목록을 챙기세요. 스테로이드, 혈압약, 피임약, 항염증제 등 일부 약물은 부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병원을 다니며 다양한 약을 복용 중인 분이라면 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뿐 아니라 과거 병력, 가족력, 생활 습관까지 간단히 정리해두면 질환 가능성을 좁히는 데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병원 진료는 내 몸을 위한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보다 혹시 모를 위험을 미리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대응입니다.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몸이 보내는 소리를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부종이 단순한 노화의 결과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했다면 그 뒤에 어떤 질환들이 숨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종은 단지 다리가 붓는 현상에 그치지 않고 전신 건강의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의심해 볼 수 있는 건 심부전입니다. 심장은 혈액을 전신으로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정맥의 혈액이 제대로 회수되지 못하고 다리나 발목, 발등 하체에 고이게 되면서 부종이 발생합니다. 특히 밤보다 아침에 다리가 덜 붓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양상이 보인다면 심부전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부종 외에도 숨이 차거나 쉽게 피로를 느끼는 증상도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장 질환입니다. 신장은 체내 수분과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며 나트륨 조절을 통해 수분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저하되면 몸속 수분이 배출되지 못하고 조직에 쌓이게 됩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얼굴이나 손, 다리의 부종입니다. 특히 아침에 눈이 잘 안 떠질 정도로 눈두덩이 붓거나 손가락이 뻣뻣한 느낌이 든다면 신장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만성심부전처럼 초기에 증상이 두드러지지 않는 질환도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부종은 그냥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원인이 간경변이나 간 질환입니다. 간 기능이 저하되면 혈액 내 알부민 수치가 낮아지고 이는 체액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 부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팽만, 체중 증가 없이도 배가 유난히 나오거나 다리 부종이 지속된다면 간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는 말처럼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부종이 초기 신호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부종을 일으키는 다양한 내분비 질환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이 경우엔 단순히 다리가 붓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부어 보이고 피부가 두꺼워지며 추위를 잘 타는 증상이 동반됩니다. 체중 증가나 피로감이 함께 나타날 수도 있지요. 이처럼 단순히 다리가 붓는다고 해서 하체 순환 문제로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간과되기 쉬운 약물 부작용입니다. 특정 고혈압 약, 스테로이드, 호르몬제나 당뇨약 등이 부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시점과 부종이 나타난 시점을 연결해 본다면 원인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약물 조절이나 대체 요법을 통해 개선할 수 있으므로 의사와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몸이 보내는 이 작은 이상 신호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는 자세입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 들어 그런 거겠지라는 말로 넘기기엔 우리 몸은 꽤나 똑똑하게 위험을 알려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붓고 있는 다리,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제때 읽고 대응하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한 노년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부종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 자주 나타나는 하체 부종은 더 이상 나이 탓이라며 넘길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증상을 그냥 무시하거나 참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볍게 여긴 붓기는 때로는 몸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병은 더 깊어지고 회복은 더 어려워집니다. 일단 발이나 다리가 자주 붓는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그 붓기의 패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괜찮다가 오후가 되면서 점점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더 심하게 붓고 심지어 신발이 안 맞을 정도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력의 영향을 받아 부종이 심해지는 경우 정맥순환 이상이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정맥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혈액이 심장으로 잘 올라가지 못해 다리에 정체되면서 정맥이 부풀고 이로 인해 지속적인 부종이 생깁니다. 단순히 겉으로 핏줄이 튀어나오는 것뿐 아니라 통증, 저림, 무거움 등 다양한 증상을 동반합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진단을 받고 압박 스타킹이나 생활 습관 개선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종이 단순히 다리 쪽 혈관 문제만은 아닙니다. 양쪽 다리가 동시에 붓고 특히 손발 얼굴까지 붓는 경우는 전신질환의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신장 질환이 있습니다. 신장은 체내 수분과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기능이 떨어지면 수분이 몸에 정체되어 전신 부종이 발생합니다. 특히 단백뇨, 소변량 변화, 고혈압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간 기능 저하도 원인일 수 있습니다. 간은 혈액 속 단백질을 만드는 장기인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혈관 밖으로 수분이 빠져나가 부종이 생깁니다. 특히 복부가 함께 붓는 복수 증상이나 쉽게 피로해지고 식욕이 줄어드는 등 전신 증상이 함께 있다면 간 질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진행되다 큰 병이 되는 간 질환은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심부전 역시 부종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심장이 혈액을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면 혈액이 정체되고 이로 인해 다리 쪽에 부종이 생깁니다. 특히 심부전 초기에는 가벼운 호흡 곤란, 운동 시 숨참, 야간 호흡 이상 등 미묘한 증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놓치기 쉽습니다. 만성 심부전으로 진행되면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므로 부종과 함께 호흡 이상이 있다면 바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종을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생활 습관의 개선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자세를 피하고 주기적으로 다리를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를 가볍게 올려서 쉬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짠 음식 섭취를 줄이면 체내 수분 정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하체 근육을 강화하고 정맥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상에서는 매일 30분 정도의 규칙적인 운동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또한 다리를 조이지 않는 편한 옷과 신발을 착용하는 것도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밤에 다리가 자주 붓는 분이라면 잠자리에 들기 전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해주는 자세로 쉬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는 정맥 환류를 도와주고 부종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다리를 따뜻한 물에 담그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부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부종을 단순히 피곤해서 날이 더워서 정도로 넘기지 않는 자세입니다. 특히 원인을 알 수 없는 부종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통증, 호흡 곤란, 소변 이상 등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날 경우에는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항상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때로는 아주 미세하고 작고 무심한 듯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런 작고 잔잔한 신호야말로 병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늘 붓는 다리, 자주 무거운 느낌, 한결같이 답답한 발끝, 그 모든 것이 우리 몸이 말하는 지금 나를 돌봐달라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노화라고 여기기엔 너무 자주, 너무 오랫동안 계속되는 부종. 이제는 그 불편함 뒤에 숨겨진 신호를 바로 알아차리고 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종종 붓는 발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그 속엔 심장, 신장, 정맥 림프계의 위험 신호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붓는 부위와 시간대, 통증 여부를 잘 살피고 무심코 넘기지 않는 것이 내 몸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의 변화가 있었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세요. 이 채널은 노년층에 꼭 필요한 건강 정보와 삶에 도움이 되는 지혜를 쉽고 따뜻한 말로 전해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 일상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